자, 책으로 이제 어디 보냐면 225페이지 볼까요? 점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거기 일단 별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별표. 그럼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말하는 거고, 회복자는 누굴까요? 회복자. 회복자는 그 본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거니까 그 회복자는 소유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자. 그래서 회복자 이렇게 나오면 누구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소유자. 요 내용을 조금 해봅시다. 아까 점유권은 제가 계산해 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면 이때 점유권의 뜻이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제도가 점유권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갑이 개 소유자예요. 개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개를 을에게 인도를 해준 거예요. 을이 이제 현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개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을은 뭐도 있고 뭐도 있죠?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뭐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으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하죠? 갑에게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이제 소유권은 없죠. 소유권 없으니까 뭐는 없는 거예요. 본권은 없는 거예요. 본권은 없고 지금 걔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는 있죠?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우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이 새끼와 같은 건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과실. 그럼 이때 이 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때 이 을은 개만 반환하면 되느냐 아니면 새끼까지 같이 반환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개만 반환하면 돼요? 새끼까지 같이 돌려줘야 돼요. 요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201조에 201조. 조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 확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조문이 시키는 것대로 하면 됩니다. 자, 201조 1항 있죠. 201조 1항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선의 동그라미 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누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 그다음 2항 갑시다. 악의 점유자는 악의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악의 동그라미하고 반환 동그라미하고 보상 동그라미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선의 점유자예요. 아까 선의 점유의 뜻이 뭐였죠? 믿고서였죠. 믿고서.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다. 이게 무슨 점이죠? 선의 점유. 그러면 이 계약에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걸 우리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점유라는 거예요? 선의 점유. 선의 점유인 경우에는 점유율에 뭘 취득할 수 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의 점유자라면 새끼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우리 선의 점유자면 뭐만 반환하면 돼요? 개만 반환하면 되고 새끼까지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악의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거나 적어도 소유권이 있나 없나 의심 정도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점이죠? 악의 점유. 그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과실을 뭐 해야 된다? 반환.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뿐만 아니라 개뿐만 아니라 새끼까지 같이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악의 점유자인데 이거 표현이 하여튼 얘니까 듣고 까먹어요. 자, 요 우리 이제 악의 점유자인데 얘가 이제 그러면 개뿐만 아니라 새끼까지 같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새끼를 끓여 먹은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면 과실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악의 점유자인데 과실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과실에 해당되는 돈을 주라는 거예요. 과실의 대가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누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면
점유율에 뭘 취득할 수 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건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슨 점유자이기만 하면 선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점유율에 뭘 취득하도록 해서 과실을 취득하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호 내용은 뭐냐면 아까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그랬죠. 어떤 점유를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인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대신 무엇은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점유자이기만 하면 선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점유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어가서 양거로 3번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도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앞에 건 제1문, 뒤에 건 제2문인데 제1문만 한번 읽어보세요. 제1문만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어요? 자, 먼저 그 반환 범위가 나오죠. 반환 범위 첫 번째 뭐 나오죠? 손해의 전부를 배상 밑줄하시고 손해의 전부를 배상. 그리고 그줄 오른쪽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밑줄합니다. 그러니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지금 개 사례 가지고 제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개에 관한 내용 202조는 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 새끼에 관한 내용이에요? 발음을 잘하세요. 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 새끼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에 관한 내용이죠. 개. 202조는 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보면 점유물이 이렇게 돼 있죠. 점유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실 얘기가 아니에요. 새끼 얘기가 아니고 점유물이 그랬으니까 이건 개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칠판 다시 볼까요? 이때 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개를 을한테 인도를 해줬는데 이 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개를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 돌려주는 반환 이름은 뭘까요? 지난번에 미성년자 사례할 때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또는 취소가 됐다. 이때 상대방한테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라 그랬죠? 그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러니까 개를 돌려줘야 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반환이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으니까 을은 개를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반환 범위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이익 한도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고 전 손해 반환이라는 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는 걸 전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을이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개가 멸실이 됐어요. 개가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개가 멸실이 된 거예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가 멸실이 됐어요. 뭐 어떤 게 멸실이죠? 하여튼 그런 경우. 그다음에 훼손이 됐어요. 훼손됐어요. 그럼 개가 이제 훼손됐다는 건 어떤 게 훼손인 거죠? 그런 게 이제 훼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점유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개가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어요. 밑에 먼저 첫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누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거죠? 선의 점유자죠. 그러니까 그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무슨 점유자일 때? 선의 점유자일 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요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문장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밑줄합니다. 그럼 거기다 뭘 써야 될까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니까 얘는 무슨 점인 거죠?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다 그랬으니까 타주. 그럼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종합을 해보면 누구만 현존이익 한도라는 거예요. 선이면 가지고는 안 되고 선이이면서 자조자미자일 때 무슨 한도 내에서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 책임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점유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걔가 이제 없어졌어요. 걔가 멸실이 된 겁니다. 이때는 남아있는 그 이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을이 선이이면서 자조점유자라면 멸실이 돼버렸으니까 이때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걔를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걔 뭐 일부가 훼손이 됐어요. 일부가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이이면서 자조점유자인 경우에는 그냥 훼손된 상태 그대로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이면서 자조점유자인 경우에는 그냥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도록 해서 저면할 사람을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 사람들 그러니까 선이이면서 자조점유자 말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거 그대로 되돌려 줘야 되고 물건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걔가 이제 죽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걔에 해당되는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선이이면서 자조점유자이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또 점유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선이이면서 자조자이면 무슨 한도에서 반환하도록 해서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 내용이 이제 세 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시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가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게 어떤 점유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자조,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죠? 뭘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 무슨 점유자에게만 하면? 선의 점유자에게만 하면. 세 번째 무슨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돼요. 설사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이이면서 점유자이기만 하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 지도록 해서 책임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갑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찾았어요? 자, 거기는 조문이 하나 나오죠. 조문 203조인데요. 203조 동그라미 하시고 203조. 오랜만에 조문 동그라미 하네요. 조문 동그라미 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 조문의 숫자 외우라는 거죠. 조문의 숫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몇 조다? 203조이다. 조문의 숫자 잘 외워둡니다. 이건 그 개사례 가지고 꺼냈으니까 또 개사례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갑에서는 개 소유자예요. 개 소유자하고 을과 개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 지금 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겁니다. 개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하죠? 갑에게 복귀하죠. 그럼 을은 이제 뭐는 없고 소유권, 본권 없고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는 있죠?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을이 이제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개에 대해서 필요비를 드렸어요. 필요비. 필요비. 그 필요비라는 게 이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필요비라 그래요. 필요비. 그러면 그 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사료 이런 거 있죠. 사료. 사료값. 그런 거. 필요비라고 생각. 필요비. 또 어떤 게 필요비일까요? 병원 치료해 주는 거. 병원 치료해 주는 거. 그 현상 유지하려면 그 필요하죠. 그다음 또 뭐 들어갈까요? 미용은 아니에요. 그 미용 그 미용 안 시켜줘도 걔 안 죽잖아요. 꼴 보기 싫다 뿐이고 그건 이제 그 미용은 현상 유지 시켜주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게 현상 유지일까요? 운동 시켜주는 거. 옷 사주는 개 옷? 그거 아니야. 그런 건 현상 유지가 아니잖아요. 현상 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게 현상 유지일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일단 먹여주고 치료하고 이제 뭐 활동할 수 있도록 운동시켜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필요비예요. 필요비. 그다음에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
유익비. 그러면 이 개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주는 데 들어가는 돈이 유익비인데 뭐 개에 대해서 유익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주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뭐 있을까요? 또 미용이에요? 미용? 저는 개를 안 키워가지고 무서워서 못 키운단 말이에요. 뭐 개 뭐 미용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8만 원 들어요? 8만 원? 그럼 그 미용을 시켜놓으면 개 객관적 가치가 높아져요? 그냥 예뻐지는 거죠. 그런 건 그냥 개 주인의 마음에 흐뭇하다는 거예요. 개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게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개를 지켜보는 내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 만족을 위해서 미용을 시켜놓은 거고 개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져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생각하면 되냐면 개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 개한테 민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개한테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개가 이제 그 법만 보면 막 지저대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유익비. 그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개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맹인 안내견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그 돈이 들어간 거 그런 게 개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폭탄 같은 거 이렇게 탐지할 수 있게끔 이제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개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유익비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